네, 오는 금요일이죠.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에 나설 우리 측 수석 대표로는 황북이 통일부 차관이 유력한데요. 북한의 대응 또한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이 반공화국 대결 관념을 버려야 한다면서 남측을 또다시 압박했는데요. 이번 당국회담의 의제와 협상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당국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면 네네. 이게 8년여 만인데요. 네네. 오는 11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죠. 네. 그 당국회담을 앞두고 오늘 이 북한이 노동신문, 그러니까 당 기관지죠. 네.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결 관념을 버려라. 예. 이렇게 좀 남측을 향해서 압박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번 실무 접촉 때 아마 여러 가지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오이사 조치, 그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도발, 북한이 그 동안에 뭐 2010년도 이후로 뭐 도발 많이 했고 그런 네. 일들이 지금 남북 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네. 사실은 풀기 어려울 정도로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 아마 11시간 정도 하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네. 의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네. 북한이 자기들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어떤 벽에 부딪힌 의제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결 자세를 버려라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천안함 문제나 오이사 조치 또 북핵 문제 이런 자기들을 압박하는 그런 의제는 버리고 나와라. 네. 예,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런 아마 의제 조정 메시지를 우리한테 압박하는 것 같아요. 네. 네. 11월 말에 이 실무 접촉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이 차관급 예. 당국회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 그런데 예. 그만큼 이 남북 양측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의견 마찰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어떤 회담의 격을 정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찌됐든 차관급 회담으로 이제 당국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우리 측에서는 앞서 이제 전해드렸듯이 황북이 통일부 차관이 유력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석 대표를 정한 배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통일부 장관이 사실은 우리 남북 대북 정책 그다음에 남북 대화의 주역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통일부 장관이 나서고 그다음에 북쪽에서 거의 카운터 파트너로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이 나오는 게 맞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북한이 이제 그걸 자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지난번에 네. 8.25 목함지뢰 때도 그랬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선책으로 차관급으로 하자. 그 특히 누구를 또 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차관급으로 하자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 행사는 좀 남북 간의 정치 행사는 좀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도 한 20여 년 가까이 되니까 네. 진짜 그동안에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 네. 실무적으로 일단 논의를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되면은 그다음에 합의해서 격을 좀 높여가면서 회담하는 그런 회담이 좀 실질적인 회담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8.25 합의가 있은 뒤에 이제 거의 그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남북 당국회담이 지금 예. 이제 성사가 됐는데요. 예. 방금 김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북한 측에서 이제 우리 측 수석 대표의 격을 놓고 예. 또 시비를 붙으면서 청와대의 어떤 뭐 외교안보 수석이라든지 뭐 이런 쉽게 말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측근에 있는 좀 실력자가 회담에 나와주길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사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자기들도 이제 거기에 걸맞는 지난번에 8.25 목함지뢰 때문에 합의했을 당시에도 그쪽에서 황병서와 김양건이가 김정은의 아주 최측근으로서 대리인으로 나왔고요. 네. 우리도 김관진 안보실장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려면 자기들도 거기에 걸맞는 인물을 내보내야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 김기현 그 외교안보 수석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북한의 노동당 당 비서국은 어떻게 보면 북한 대부분 정책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노동당 비서국은 우리 청와대와 같은 조직이다. 네. 통일전선부가 노동당 비서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안보실이나 이 정도에서 같이 카운터 파트너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회담이 성사되게 하려면은 네. 일단 거기에 걸맞는 격에 맞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바로 주 초면 예. 서로 이제 남북 당국 간에 이제 이 수석 대표 이제 명단도 교환을 하게 되는데 네. 자, 북측에서는 뭐
누가 나올지 지금 또 관심이 가는데 뭐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예. 정도가 나오면 그래도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 박사께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과거에 북한이 장난질을 많이 쳤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네. 사람의 감투를 씌워 가지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 그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원동련이 제1부부장이었는데 네. 2009년도에 우리 이명박 정부 때 그 남북회담 그런 걸 가지고 문책을 당했다는 설이 있고 네. 그동안에 안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제1부부장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주 적합한 인물 자리가 바로 제1부부장인데 네. 그 자리가 비어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맹경일은 부부장이고 그다음에 진종수가 조평통 전종수 서기국 아닙니까? 부국장입니다. 전종수 아닙니까? 전종수, 예, 전종수, 네, 예, 전종수, 네. 부국장인데 서기국장이 이제 제1부부장하고 같은 격이거든요. 네. 서기국장이나 제1부부장이 나오면 딱 맞는데 네. 지금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밑에 있는 부부장이나 부국장을 네. 한 자리 올려서 내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맹경일이나 전종수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맹경일이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벌써 이렇게 수석 대표의 격을 놓고도 예. 이 남북 간에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과연 이번 또 당국회담의 의제가 무엇이 될 건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난 실무 접촉에서도 이 문제가 서로 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제들이 이번 좀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의제를 쭉 한번 나열해 보면 몇 가지가 나열이 됩니다. 네. 천안함 도발, 연평도 포격 도발, 그다음에 그 이산가족 상봉 핵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오이사 조치가 있고요. 네. 그다음 이건 우리 쪽에서 관련되는 문제고 네. 또 북한 쪽에서는 그 전단지 문제, 네. 한미연합 훈련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몽땅 다 이제 우리 남북 간의 가장 큰 현안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북한은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도 네. 지금 자기들이 불리한 현안을 빼고 네. 자기들하고 대화가 자기들이 원하는 의제로만 대화를 하자. 네. 이제 그런데 실무 접촉 때 북한이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했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이사 조치는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거고 그 대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만 강조를 계속 했다 그래요. 11시간 회담하는 동안에. 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원하는 건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고 네.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걸로 우리 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어떤 정례화라든가 네. 뭐 생사 확인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의제 전체는 테이블에 올라가고 의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럼 이번에는 요것만 하자. 네. 이런 식이 돼야지 처음부터 그 의제를 다 배제하고 요 문제만 논의하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 어떤 회담의 진행 방식, 의제 설정 그런 방안을 놓고는 우리 이제 남측의 어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남북 간의 어떤 대화의 물꼬는 이제 텄지만 네. 소득 없이 또 이 회담이 뭐 끝나버린다고 하면 네. 남측이나 북측이나 결국은 또 이 대립 국면, 결국은 네. 군사적 긴장이 이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와 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남과 북이 서로 원하고 있을 경우에 네. 어떤 식으로 이걸 좀 풀어야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이산가족, 그러니까 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박왕자 관광객 피격 살인 사건이거든요. 네.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하고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명백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그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이거를 오이사 조치와 어떻게 연계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북한이 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는 아마 대답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두 개만 협상 테이블 가지고에서 논의가 된다면은 네. 아마 답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남북 이 당국 회담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물론 장관급 회담으로 열렸지만은 8년 만에 만약에 열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열리는 건데 빈손으로 끝나면 그만큼 이 실망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네. 국민들도. 네. 끝으로 이번 이 당국 회담과 관련해서는 예. 우리 측에서도 어떤 부분에 조금 이 보다 좀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사실은 회담이 북한한테 우리 요구해야 될 사안이 있거든요. 네. 천안함 문제와 그다음에 그 연평도 포격 도발, 그다음에 북핵 문제. 네. 이 부분은 사실 핵 문제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핵 능력을 증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당장 해결 방안이 없더라도 일단 의제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의제화를 하되 그걸 가지고 극한 대립으로 가면 결국 협상이 깨지니까 네. 일단 의제화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협상 의제로 놔두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쉬운 주제, 북한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맞교환할 것인가 그런 협상 전략을 주도 면밀하게 좀 짜야 되는데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8.25 목함지대를 보면서 과거의 김정일 시대에는 주도권도 갖고 실리도 갖고 이게 북한 협상 전략이었는데 목함지대를 보면서 주도권은 우리한테 주고 실리를 갖는 전략이었어요. 그게 네. 이번에 혹시 주도권을 경 문제라든가 이런 걸 주도권을 명분을 주고 예, 명분을 주고 네. 금강산 관광이라는 실리를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예,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당국에서 좀 주도 면밀하게 협상 전략을 짜야 되겠다. 네. 자, 이렇게 남북 당국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동향을 보면 예. 썩 그렇게 이렇게 회담에 조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 추가 갱도를 굴착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또 지난주였죠. 이 동해에서 잠수함 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렇게 자꾸 이 핵과 관련한 그 어떤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 것은 북한이 어떤 저희를 갖고 이런 지금 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저는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서로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번에 그 당창건 그 열병식에서 유인산 중국 상무위원이 왔을 때 아마 미사일 쏘지 않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 대신 어떤 중국이 어떤 해주는 부분을 이제 조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핵실험은 지금 당분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실험장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지금 북한이 대중국, 대한국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이 협상이 잘 안 되면은 핵실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제 그게 핵실험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이거는 핵 개발 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실험하는 국면이 북한에게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네. 그거는 일단 유보를 하되 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아주 중점을 두고 개발하는 핵 개발의 어떤 하나의 그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계속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핵 개발 일정, 김정은 시대 핵 개발 일정상에 들어있는 것을 그냥 추진하고 있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북핵 6자 회담 이제 거의 뭐 개점 휴업 상태나 뭐 다름이 없는데요. 이 관련국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우리 측도 그렇고요. 또 북한은 여전히 뭐 북핵 관련 6자 회담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육자회담에 나설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자기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고 네. 미국은 그렇게는 말이 안 되고 네가 핵 가지고 있는 핵을 포기해라. 이게 지금 미국 간에 대립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것이 뭐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사전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한데 지금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 어쨌든 중국은 육자회담이 열리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북중 관계 개선에서 육자회담에 북한이 들어오는 것이 중국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네. 또 한 가지는 오이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건데 자기들이 경제 지원을 남한에서 얻어내는데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육자회담이 열린다면은 네. 오이사 조치 문제가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실리를 위해서 육자회담에 조금 무리하더라도 들어와서 또 나중에 합의 파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 그런 전례가 많으니까 네. 어쨌든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한번 참여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실리를 한번 얻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자, 이번에는 이 북한 노동당 대회 관련 소식 좀 알아보죠. 이 예. 북한의 요즘 어떤 동향이죠. 네. 내년 5월에 이제 7차 노동당 대회가 있는데 예. 요즘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그죠?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이 동정을 살펴봐도요. 그 어떤 동선이 네. 자꾸 이제 경제 분야, 뭐 수산업을 증대시켜야 된다, 뭐 예. 이런 그 소식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김 박사께서는 지금 북한의 어떤 동향을 보고 네. 좀 어떤 점을 좀 말씀하고 싶습니까? 지금 사실은 김정은이 이제 4년 때 만 4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 4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리고 또 평양 시내 뭐 과학자 거리 황당한 아파트도 많이 이제 지어놨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죠. 네.
박봉주가 단돈 100만 불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설도 들립니다. 지금. 네. 근데 그러니까 열병식 할 때도 주민들 수탈해 가지고 하고 네.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네. 최근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일본에 표류된 어선들의 시체들이 많이 있고 한 거. 네. 이게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가 수산 사업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산 사업이 북한에서 지하자원 다음으로 외화벌이 좋은 사업입니다. 네. 근데 그걸 강조하니까 그럼 얘가 과거에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배가 못 뜨다가 네. 나가라 그러면서 기름을 준단 말이죠. 네. 근데 오랫동안 정박해 있던 배들이 네. 나가면서 채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배가 기름 주니까 나가가지고 고장을 일으키고 이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한꺼번에 서너 대가 그냥 네. 그렇게 되니까요. 네. 이것처럼 지금 그 외화벌이를 위해서 자기 통치자금 또 내년도 7차 당대회를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벌이에 지금 돈을 굉장히 벌어야 급해 된다. 있는 실정이다. 그렇죠. 통치자금 문제하고 관련이 좀 있다든 그렇게. 네. 자, 끝으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번 이 당국회담 차관급이어서 예. 조금 정말 소득이 있겠냐. 예전에는 그 격이 더 높았던 장관급 회담에서도 뭔가 이 성과물을 내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차관급 회담이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하고 회담하는 데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엘리트 인사를 보면요. 지금 자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기가 상대할 그 엘리트들을 부부장급으로 연령을 대폭 낮춰놨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부부장급이거든요. 이번에 대표적으로 조영원이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지금 핵심 측근으로 뭐 따라다니고 급부상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네. 근데 그것처럼 이번에 나온 사람이 우리가 차관급이 나가고 저쪽에서 차관급이 나온다면 부부장급이나 부국장급 아니면 네. 뭐 그런 정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김정은의 명령, 김정은이 더 믿을 만한 어떤 실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는 회담 결과를, 회담 전망을 좀 밝게 보고 싶다. 그렇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